네, 시민상한가 오늘도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27% 상승해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주다가 코스닥은 좀 낙폭을 키운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오늘 양전의 모습을 음전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 마감을 해냈습니다. 코스닥은 725포인트, 0.26% 빠졌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녹록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들을 다뤄봐야 하고요. 어느 섹터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해드립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오늘 준비된 주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2차 전지가 오랜만에 올라갔습니다. 캐즘에 앓던 2차 전지 하반기에는 좀 완충이 될까요? 저 완충이라는 게 이제 풀충전이라는 건데 지금 좀 방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작년 말에 이제 증권사에서 2차 전지 이제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재작년이라고 할 수 있죠. 재작년부터 작년까지가 너무 업황이 안 좋았는데 올해 그것만큼 안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투심이 좀 살아나기도 했고 유럽에서도 이제 이산화탄소 거기에 대한 감소 지원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가 더 많이 팔릴 수 있다. 전기차가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일단은 흥국생명에서도 2차 전지 1분기 실적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캐즘의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투심이 좀 살아나는 건가 하면서 오늘 2차 전지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자, 오늘 2차 전지의 주된 상승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부진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수요가 풍부하면서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이었고 그 덕분에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도 어느 정도 가격을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PPT 자료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K배터리 소재사랑 이제 중국 배터리사 주가 추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상승하고 있는 곡선이 바로 중국 배터리 3사 업종 지수이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K배터리 업종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이랑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이렇게 주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강한 내수 수요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 그룹이 가장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국내 내수 수요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기차 업황이 우리 국내 내수 수요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이라든지 유럽 배터리 업체들한테 배터리 소재라든지 배터리 셀을 납품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납품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업체들이 많이 진출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업체들도 중국 배터리를 채택을 하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중국 배터리를 채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은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국 쪽 그래도 내수 경기가 많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탄산 리튬 가격이 최근에는 하락세가 조금 줄었습니다. 맞아요. PPT 두 번째 페이지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네. 지난해 한 10월, 11월부터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추가적으로 막 빠지진 않았어요. 지금 2023년, 2022년 고점을 찍고 탄산 리튬 가격이 쭉 꾸준히 이제 빠졌는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전문가들도 이제는 탄산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에서 안정권을 찾지 않았나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표인데 2025년 단기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나 상위 업체들의 공급 조주로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제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업황이 조금씩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다라는 그쵸. 전망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빠질 때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매크로 지표는 하나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바닥이라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는 이런 식으로 지금 수급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지속적인 상승은 조금 물음표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탄산리튬과 함께 이 가격과 함께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업황도 함께 볼 수가 있어요. 탄산리튬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뭐 지금 바닥이 될 것 같고 어떻게 좀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최악의 국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가 관점에서 본다면 최악의 국면,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앞으로 상승하겠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서 다양한 업황들을 좀 보면요. 자, 불황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뉴스를 항상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 뭐 바로 V자 반등이 나온다면 뭐 주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실 그 불황이 지나고 나서 이 조금 박스권으로 일자로 쭉 좀 지체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이때 말고 조금 더 늦게 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되게 우리가 많이 하는데 대체로 일단 마이너스에서 이익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 아니면 혹시 그 이후 정도가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호근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지금 뭐 캐즘이 정점을 통과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일단 이제 뭐 지나가봐야 알 텐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뭐 한 1분기 정도가 어느 정도 캐즘의 정점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지나가봐야 아는 부분인데 뭐 대략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제 유럽 쪽에서 1월 전기차 판매량이 모처럼 호조세가 나왔고요. 지금 약간 이제 미국이 좀 정체되긴 하고 있는데 네. 유럽 쪽에서의 이제 전기차가 조금씩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요 점이 좀 주목되는 포인트인데 일단은 그 과거에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줬을 때 우리 2020년이죠. 그때 에코플로 BM 뭐 이런 그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막 급등했던 그러한 시점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2023년 정도에 이제 유럽이 좀 그 부담 때문에 보조금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쪽에 그 IRA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전기차가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좀 주춤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2차 전지가 확 좀 다운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이번에 기대만큼 유럽에서 CO2 규제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뭐 이런 그 페널티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가 원했던 것만큼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방향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1월 달에 이제 전기차 판매 호조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2차 전지 소재주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우상향의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시장의 그쵸.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인데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에 들어온 거는 맞다. 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에 이어서 이호근 매니저도 현재 2차 전지 업황 그 종목들을 볼 때 종목의 현재 가격은 바닥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동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박병주 매니저님 앞에서 뭐 이제 바닥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 그래서 지금 바닥 맞으니까 지금 투자할 만 합니까? 안 합니까? 뭐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저는 이제 오늘 2차 전지에 그 피익이 없습니다. 필이 없다. 그래서 종목이 오늘 유망주가 없는데 어.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결국은 시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시세가 먼저 말해주거든요. 그거를 삼성 SDI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삼성 SDI의 그 분기봉을 볼까요? 분기봉을. 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삼성 SDI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때 2차 전지가 그 모든 악재가 나오는데도 계속 씩씩하게 올라갔을 때가 2017년 요 즈음거든요. 심지어
코로나 때도 그때 받아가지고 올라챘거든요. 네. 그때 당시는 이제 2차 전지가 암중 모색, 속으로는 굉장히 업황이 좋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네. 코로나 때도 그걸 받아쳐가지고 올라갔는데 지금 삼성 SDI 요거는 이제 분기봉 차트예요. 분기봉. 먼저 한번 연봉으로 보고 분기봉을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음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 안 좋다는 거예요. 계속 이거 안 좋다 이러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이 올해 들어와서도 SDI가 올해 음봉이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작년에 안 좋았던 삼성전자도 올해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빠져도 삼성전자는 받아쳐가지고 양봉이에요. 그러면 2차 전지의 가장 우리나라 현재 전기차 밑에 정점에 있는 2차 전지 셀을 만드는 회사가 삼성 SDI인데 연봉이 지금 보시다시피 음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연봉이 음봉이더라도 올해 1분기 때 뭔가 정점을 돌아서는 그것을 물어보려면 올해 1분기를 보면 되는 건데 1분기가 제가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음봉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정말 캐즘이 이제 모 증권사에서 말한 리포트 희망사항처럼 캐즘이 바닥을 치고 통과했다. 그러면 이게 이번 1분기가 음봉으로 보이면 안 되거든요. 양봉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 하락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월봉을 보면은 82만 원에서 계속 바닥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걸 시세로 보면은 바닥이 아니죠. 그래서 2차 전지의 가장 전기차 밑에 정점에 있는 SDI가 아직은 좀 그런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관련 일부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약간 시세가 좋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종목도 좋았는데 하락할 때는 그냥 하루에 17%씩 빠지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약간 그 이게 2차 전지 캐즘이 끝나고 바닥에 돌아선다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죠. 네. 불안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결국 시세한테 한번 이제 물어보았는데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응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응 전략은 뭐냐? 좀 돌다리를 두드려 보자. 아직은. 결국 그 다음에 시세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현재 관점에서 시세에게 물어봤더니 2차 전지 뭐 이제 캐즘의 정점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뭐 괜찮지만 현재 주가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아직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2차 전지가 아무리 캐즘의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바닥이다라고 해도 매력적이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나 그래도 드문드문 전고체나 뭐 실리콘 음극재 같은 이런 아이템들이 쭉 올려주는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혹시 업황을 바꿀 만한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업황은 바꿀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제가 이제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의 이제 2차 전지 쪽 지원을 굉장히 축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예.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안 주려고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안 주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트럼프 입만 바라보면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구간이라 네. 사실 조금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섹터이긴 맞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업황 실제 매출이나 실적에서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 하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라고 보고 그리고 뭐 양극재 이쪽으로 이어지겠지만 최근에 분위기를 봤을 때는 실리콘 음극재랑 전고체 배터리 이 두 가지 섹터 위주로 그래도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와 전고체 지금 만약에 2차 전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조금 더 맞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은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혁은 매니저님 종목 있습니까? 종목이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LG 화학, 뭐 종목은 많죠. 뭐 2차 전지.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렇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유럽 쪽이 조금 변하고 있다는 거에서 빠진 게 맞아요. 하나 있는데, 유럽이 다시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2차 전지에 좀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배터리 가격이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였거든요. 근데 요즘 20%까지 많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전기차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지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내연기관차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이 축소가 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이번에 CO2에 대해서 유럽이 이제 규제를 좀 완화했지만 어쨌든 지금 방향은 좀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2차 전지도 조금씩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가 좋아진다면 아무래도 그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안 좋다가 좋을 때는 이렇게 좀 주변 종목보다는 가장 중심에 있는 종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렸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배터리만 가지고 있으니까 LG화학을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호주로. 왜냐하면 예. 화학도 있으니까. 그리고 LG화학이 2차 전지의 그 핵심 그 LG 에너지 솔루션 양극재 생산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LG 요즘 화학주들이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이제 반 걸쳐 있는 화학과 그쵸. 2차 전지를 거쳐 있는 LG화학 이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표 종목 하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LG 화학을 본다면 양극재를 생산하기도 있고 충분히 요즘 또 유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화학 업체, 화학 업종에서도 충분히 좀 수익을 걸을 수 있는, 좀 걸칠 수 있는 LG 화학을 얘기해 줬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철저하게 실리콘 음극재 한눈만 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가 탑픽이고요. 그 다음에 한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제이오 정도인데 일단 두 종목만 뽑는다라면 대주전자 재료랑 나노신소재 요 두 종목이 그래도 실리콘 음극재가 반등을 했을 때 최근에 수급도 괜찮고 기관 수급도 괜찮고 그리고 투자하기에도 적절한 바닥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했던 이 두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걸 공고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나노 신소재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세한테 물어봤더니 만족스러운 현재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종목 없음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약세 정유기업하고 화학기업들이 주가가 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수익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관측과 함께 주가도 올라가는 것인데요. 이 러시아 오늘 이 키리시 정유소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좀 손상이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정유업체도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요. S-오일이 오늘 8%대, SK이노베이션 6%대, GS 1.78% 상승. 자, 이호구 매니저님, 러시아 정유시설 손상이죠. 네. 이게 왜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이 현재 좀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공급이 부족하면 그 가격이 오르겠죠. 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최근에 오늘 이제 정유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을 조금 보시면 먼저 움직였던 게 화학업종, 네. 그 롯데케미칼, 뭐 그렇죠. 대한유화 뭐 이런 쪽이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정유주까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롯데케미칼 화학주하고 정유주가 올라가는 가장 큰 배경은 뭐가 있냐?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해소가 되게 되면 그동안은 이제 그 러시아 그 원유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해가지고 지금 그 러시아가 이제 수출할 수 있었던 나라가 이제 뭐 중국이라던가 인도 뭐 이런 그렇죠. 식이었고 우리는 그 싼 러시아산을 못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해소가 되면 이제 우리도 이제 싸게 그 원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화학 같은 경우는 인도하고 중국하고 이제 경쟁 관계인데 네. 그동안 이제 그쪽이 우리보다 더 저렴하게 석유를 받아서 그러니까 원가가 더 낮게 그쵸. 하니까 이제 경쟁력이 더 높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약간의 이제 그 불리한 부분이 해소가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중동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석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멀리 왔는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 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훨씬 더 빠르게 이 운송비도 좀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화학하고 정유주의 지금 이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황 쪽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최근에 이제 그 AI가 중심이 돼서 미국의 이제 빅테크가 그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가 이제 거기가 꺾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약간 이제 성장주 쪽보다는 약간 이제 가치주 쪽으로 좀 넘어가는 이런 개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서 좀 정유하고 화학이
마침 또 바닥을 찍고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월 31일 가면 이제 공매도가 또 있잖아요. 공매도가 있으면 아무래도 고 PBR주를 팔고 저 PBR주를 살 가능성이 있는데, 또 그런 측면에서 좀 화학이나 그렇죠. 정유주가 또 유리한 또 측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화학이나 이제 정유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그동안 이제 이쪽 AI 쪽에 쏠렸던 반도체나 뭐 이런 쪽에서 기술주 쪽에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네. 이런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좀 넘어가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장의 변화와 최근에 그 석유에 대한 이런 가격들의 경쟁력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쪽 흐름이 그냥 단발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 국제유가가 네.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떨어진 것만 봐도 오늘 가격 현재 67달러인데 이게 새삼 놀라운 수치라는 게 작년 6월만 해도 WTI 국제유가가 87달러였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지금 20달러 가까이가 좀 내려간 상태인데, 자, 이렇게 국제유가가 내려가면은 사실 아까 이호근 매니저가 잘 설명해 준 것처럼 기존에 있어서 석유화학 업체들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원가가 싸지기 때문에. 근데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정제 마진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정제 마진이 이제 파는 단가에서 원가를 뺀 요 남은 요 사이를 정제 마진 스프레드라고 하는 건데, 백인현 매니저님. 네. 자, 정유업체들은 지금 국제유가가 싸진다고 정제 마진이 올라가거나 그런 구조가 아닌데 왜 좋아진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은행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나라에서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은행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일단 예금 금리부터 천천히 인하하고, 그리고 대출 금리를 예금 금리보다 더 천천히 인하한단 말이죠. 그 사이에서 또 이익을 은행이 더 취하고 이런 구조인데, 정유업체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유소에 갔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정유업체들이 유가를 다운시키지는 않거든요. 그 기간 차이가 어느 정도 맞아요. 오히려 정유업체들한테는 마진으로 더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유가가 막 떨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 쪽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구조인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였냐면 국제유가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석유화학 제품도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럴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즉 국제유가가 올라갈 정도로 경기 상황이 좋고,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을 단가를 올려도 구매를 할 정도로 그쵸. 경기 상황이 좋았을 때 석유화학 업체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는 있지만 그래도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안 떨어지는데 국제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나프타라든지 다양한 이제 원자재 단가가 낮아지면서 그쵸. 상품 가격 자체는 안 떨어지기 때문에 마진율이 올라가는 구조. 그래서 지금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순서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과거 2021년 대비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부터 올라가고 그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이랑 대한유화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그들 종목들 고려한다면 여전히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 쪽에서는 과거처럼 큰 상승폭,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차정 막 이렇게 이슈가 될 때 그때처럼 큰 상승폭을 거두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바닥에서 살 거 없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석유화학 업체들도 하나의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PPT 한 번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PPT 3번째 페이지만 잠깐만 보여주시게 되면,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국제유가가 빠지는데 전체적인 석유화학 제품이 덜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WTI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 정도 빠졌는데 LDPE랑 ABS 가격은 오히려 4.5%, 10.6% 상승했습니다. 뭐 다른 석유화학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빠지긴 빠졌어도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상대적으로 국제유가 하락폭보다는 덜 빠진 종목 석유화학 제품들도 많고요. 이렇게 과거랑 조금 다른 매크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그널의 원천은 아마 중국 경기 회복, 이게 가장 큰 영향일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석유화학 제품들도 일단은
바닥권에서 매수할 종목들이 하나 네. 둘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요새 국제유가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기름값으로 본다면 사실 기름값이 지금 그만큼 떨어지고 있냐? 그건 좀 아니거든요. 기름값은 현재 조금 스테이블하게 가고 있고 국제유가 떨어지고 있다. 이 시차를 통해서 정제 마진이 좀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뭐 화학업체, 정유업체 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박병주 매니저님, 네. 사실 이쪽도 화학, 정유도 사이클 업종에 들어간단 말이죠. 네. 또 타면은 무섭게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예전같이 올라갔던 그 상승세를 좀 기대해도 되는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좀 어려운 타이밍입니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약간 상승을 기대해도 될 수 있는 타임이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최근에 이제 하나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정제 마진이 이제 그 손익분기점이 4에서 5달러인데 이번에 8까지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 정제 마진에 대한 주가의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거는 약간 단기적인 요소가 아니라 약간 구조적으로 이제 정유 관련주들이 저평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이 이제 그 GDP 성장률을 올해는 자기들이 5% 이상을 맞아요. 맞추겠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거기서 중국이 수출 아닌 내수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해가지고 5%를 맞추겠다 하는 건데, 중국이 만약에 그걸 못 맞추면은요, 중국은 연간 그 400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쏟아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실업자들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그런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래서 중국이 전반에 양회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정유 화학기류 주가가 많이 갔거든요. 그때 롯데케미칼도 그 전후로 해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특히 화학주들이 저는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정유주 같은 경우는 오늘 오른 느낌이 어디가 기폭제가 됐냐면, 러시아 키리지 정유소를 우크라이나 드론이 파괴했다. 그렇죠. 아까 설명했죠. 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오늘 주가가 좀 많이 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화학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닌 중국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정제 마진 그런 요인까지 합한다면 더군다나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대세 상승기 초입에서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다 대형주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 인해서 저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부분, 중국에 대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만 해도 국제유가 떨어질 때 정유업체 주가도 같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엔 최종 구매처가 중요한 거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다 보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탄력 받고 가격 경쟁력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유주 요새 좀 자주 언급이 되면서 인기 섹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봐야 할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먼저 이호근 매니저님. 저는 SK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정유도 있고 화학도 있고, 최근에 SK ENS 인수를 해가지고 LNG 그 가스 쪽도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석유보다 좀 가장 핫한 게 아무래도 그 LNG 이쪽 가스 쪽이다 보니까 그냥 석유만 갖고 있는 S51보다는 SK이노베이션이 좀 더 돋보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 SK이노베이션을 선택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LNG. 오늘 이호근 매니저는 좀 뭔가 곁다리를 살짝 걸치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정유주 나왔거든요. 어디를 주목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 대한유화라는 종목을 이제 선택을 화학으로. 했습니다. 네,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대한유화는 조금 다른 화학 업체들과 다르게 2차 전지 쪽에도 한 발 걸쳐 있습니다. 배터리 분리막 소재 전 세계 1위 업체이기 때문에 2025년 4년 만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섞인 언론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과 석유화학 그리고 전기차까지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한유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 좀 걸칠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병주 매니저의 종목도 여기 하나에만 몰두하지 않고 좀 걸칠 수 있는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어딘가요? 저는 이제 LG화학인데, 자, LG화학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프가 참 멋진 차트가 나왔어요. 월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100만 원짜리가 20만 원대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파동상 이렇게 이게 빠질 때는 ABC로 이제 하락을 마감을 지었죠. 마감을 지었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십자형이 이거 떴어요. 십자형. 요런 걸 십자형이라는데 요런 십자형이 완전 바닥에서 나와가지고 다음 달 올라가면 이거는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대바닥 신호가 떴다. 이제 중요한 어떤 공부감도 되겠는데 요거를 참고하시면서 저는 이걸 보고 LG화학을 선정을 했다는 것. 더군다나 또 LG의 화학주가 더 돌아서기 때문에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LG화학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차트를 봤을 때 돌아선 모습도 보이고요. 여기는 2차 전지도 되고요. 정유 쪽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호근 매니저와는 다른 섹터지만 같은 전략으로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특히 좀 종목까지 들어봤고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외에도요, 시장에서는 뭐 좀 올라간 종목들 또 심지어는 하락한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곳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근 매니저님. 네, 저는 그 매일 4시에 장 끝나고 그날 이제 증시하고 내일 전략 이런 것들을 매일 4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기술주에서 새롭게 이제 종목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종목 말고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에 새로운 주도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오늘 자세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녹화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유튜브 이호근 검색해서 꼭 확인하신다면 3월달 장은 어렵지만 좋은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주도주 궁금하다면 네. 이호근 매니저가 오늘 찍어둔 영상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뉴욕 증시 분석하면서 그날 전략 그리고 그날 공략할 만한 종목들 제가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8시 월, 화, 수, 목, 금 항상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아침 8시에는 항상 백인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장마감을 기반으로 그날 당일 국장 전략 궁금하다면 백인현 매니저의 아침 무료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병주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그 오늘 밤 10시 무료 방송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이제 한화 시스템도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말씀드려가지고 이틀 동안 17% 이상의 급등을 했었는데 그 종목을 제가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거기서 장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좋은 종목을 장중에 매수 타점을 그대로 얻고 싶은 분들은 자 네이버 검색 N에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를 검색하셔가지고 글자를 터치하시면 장중에 한화 시스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그런 종목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하나 시스템 유일 로보틱스 박병주 매니저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